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가량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7월의 반도체 수출은 1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4개월 연만에 149엔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예고하게 되면서 엔화 가치가 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준 뒤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월간으로 3년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7월 FOMC 연설 이후 국채 금리는 약 0.1%포인트 내렸는데 이는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KBI 메탈은 최대 22%, 대원전선은 18%, LS는 7% 이상 급등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전선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먼저 짚어보고 가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파월 효과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FOMC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줬는데요. 여기에 또 7월 민간 고용 지표까지 경기 둔화세를 가리키게 되면서 기술주에 더욱 힘을 실어줬고요. 또 AMD와 메타 역시 하루 간격으로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각각 4% 그리고 7%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엔비디아는 무려 12%의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단 하루 만에 7% 이상 뛰어 올랐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한 가운데 이 구리값의 급등세로 전선주가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증 실반 훈풍을 타고 AI 반도체주 역시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피입니다. 0.49%, 아직까지는 강보 확권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고요. 278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이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 이상, 1.24%의 이 상승폭 보여주면서요. 813선으로 어느덧 뻥충 뛰어 올랐고요. 또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관이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8월의 첫 거래일 순조로운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고민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8월 수익률에도 시원한 한 방을 날려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이 기사로 엔비디아가 간밤 12% 급등을 보였죠. 좀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폭이 다소 제한이 됐다는 건데요. 어제 좀 선반영이 된 탓이겠죠? 네, 자, 어제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레버리지 매수 사인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매수 사인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부터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밤에 또 예측은 해서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뉴욕 증시의 급등을, 그러니까 종목들의 상승을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 인하 힌트가 무조건 나올 거다.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뉴욕 증시에서의 나스닥은 굉장히 좋았었고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간대의 차트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죠. 네, 여기 자리가 저항 자리면서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 중요한 자리들이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다시 올려 세워놨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시간대가 아니죠. 선물 상황으로 나스닥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급등 이후에 시간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나 시가로 높게 떠서 출발했지만서도 폭삭 주저앉는 모습.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답답한 것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또다시 시가 대비 다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근데 이게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분명히 뉴욕 증시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지만 중동 불안감 자체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 영향 자체가 국내 증시의 상승폭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거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이 중동 불안 때문에 조금 약간 시세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초 넘어가 봐야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 시장의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애도 기간으로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 바로 애도 기간 끝나자마자 미사일 폭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또다시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예측은 해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답답한 시장이니만큼 조금 천천히 보시고 오히려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꾸준하게 IT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또 많이 아쉬운 점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나 한미 쪽이나 역시나 시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으로 볼 수도 있는 자리니까요.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동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요. IT 관련주들 이 분할 매수하시는 기회로 삼아보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도 급등주들이 새롭게 탄생을 해줬는데요. 오늘 5가지 장전 관심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DI, 흥구석유, 대한해운, 네오셈, 마지막으로 이수 페타시스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7월 3일 짚어주셨던 넥슨게임즈 수익률이 벌써 60%를 돌파했다는 이 명쾌한 소식 들려왔고요. 또 오늘 관심주 중에서는 흥구석유가 4.52%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매일매일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장전 관심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특히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좀 IT 쪽 중심으로 해서 좀 담아봤었고 비중이 좀 높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동 이슈 자체가 있을 테니까 대응을 해봤는데 IT 쪽 자체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은 나름의 좀 투자 자체가 실패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수익을 잘 내다가 오늘은 좀 재미가 없었네요.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또 계속 종목은 나갈 거고 평균적으로 5개 중에 3개 이상은 항상 움직입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우선은 그간 드렸던 종목 몇 개만 살펴봐 드릴 건데요.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급등이 나옵니다. 사인을 이제 7월 초에 사인을 드렸고요.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 이슈가 생기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7월 3일 날 사인을 드리고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했었던 종목이에요. 게임주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거든요. 사실 어제 추천주였었던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좀 나오기도 하고 있고 전체 포지션에서 봤을 때 나름의 이제 종목들 자체가
큰 문제 없이 조금 상승을 주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장에 있어서 게임주들은 중국발 판호 이슈가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는 급등 포지션에서 봤을 때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신고가의 흐름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응보다는 조금 더 상황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흥구석유인데요.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가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한 12시쯤 방송에서 갑자기 이제 그 속보가 떴잖아요. 하마스 쪽 중동 불안 지도자 한이엔가 그렇죠? 네, 갑자기 이제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드렸죠. 한국석유 보세요, 흥구석유 보세요, 뭐 흥하해운 보셔야 되고요. 뭐 대한해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 따라 들어오신 분들이 좋은 수익이 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그리고 나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오늘 우선은 가고 있긴 한데 한국석유도 같이 볼게요. 어제 급등 나고 살짝 빠지기는 해요. 약간 빠지긴 하는데 그냥 일시적인 조정 같고 애도 기간 자체가 토요일까지라서 토요일 이후에 무슨 일 아니면 바로 다음 주 초에 또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또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급하게 매도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더러 다음 주 초까지는 우선은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애도 기간 끝나자마자 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보복한다고 했으니까요. 한다면 합니다 또 걔들은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상승 분위기는 탈 수 있다. 그래서 급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한두 차례 더 움직일 거를 감안하고 지켜보는 전략은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제 그 종목들은 제가 업종 테마를 섞어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올려드릴 거고 더 많은 종목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장전 관심주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장전 관심주 다 같이 만나봤는데요. 이 다음 주부터 새롭게 찾아올 장전 관심주 2.0까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아직까지도 이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실시간 댓글로도 바로바로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수익률 베스트 10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총 상위권 코스피를 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약 이 강보합권으로 좀 돌아서 좀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다행인 점은 LG 엔솔이 지금 어제 2%대 낙폭 기록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1.8%대 반등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점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중요하게 봐야 될 이제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제 어제 뉴욕 증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급등 포지션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었고 시간으로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겠다 싶었지만 흐름이 조금은 애석하게도 좋지가 않아요. 국내 증시에서.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 좋아요. 뭐 그렇게 큰 양봉을 그린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조금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을 좀 가졌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오늘은 그냥 분할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어제 원체 급등이 나와가지고 따라 들어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한 82,000원대 아래 자리 참 좋았었죠. 어제 말씀드리고 갔으니까 뭐 그저께 지난주부터 해서 좋은 자리긴 했는데 오늘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살짝 분봉상으로 보자면은 천천히 좀 내려왔었던 그 흐름에서 버티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보합권 근처에서.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 더 빠지는 않겠구나, 더 빠지진 않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잡히긴 하고 다만 이제 8월, 9월 엔비디아의 삼성 5세대 납품 HBM3E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 되면서 좀 추후에 한 번은 흔들릴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도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현재 자리에서의 매수 포지션은 굉장히 유효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엔솔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셔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우선은 지금 현재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약하게나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도 약간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은 금리 인하 포지션 포인트가 나왔어요. 9월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제 상황이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표심이 좀 더 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으로 좀 보여요. 특히나 해리스가 트럼프가 자기를 공격하자마자 얼굴 내 눈앞에서 해라. 공격적으로 다시 받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금 분위기 자체가 뭔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되지 못하면 또 결국엔 나이 때문에 다음엔 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긴 한데 어차피 한 두 번밖에 못하죠. 그래서 뭐 어쨌든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희망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약간 등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이 다지고 있긴 한데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돌리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은 좀 고민스러운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일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아주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중요한 종목 현대차. 현대차가 여기 바닥 라인에 고점 라인에 맞춰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바닥과 고점 라인에서 흐름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여기 이게 중요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해서 체크 돌려 세우고 저항선 확인하고 다시 깼다가 또 밑꼬리 달고 돌아서면서 올리고 월요일 날 다시 오늘 다시 여기 라인을 돌려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자리다? 이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매수하기 괜찮다라고 최근에 계속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맞죠? 일전에 여기에서는 약간 위험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비중을 줄이셔야 되지만 줄인 비중을 다시 어떻게 지금은 매수가 들어가셔도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기아보다는 현대차예요. 네, 현대차가 낫고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홀딩하고 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잠깐 살펴볼게요. 네, 좀 공백이 좀 보이는 거 아직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연기금, 뭐 기타, 뭐 금융, 뭐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은 다시 매수 유입이 되고 있으니 우선은 긍정적인 상황이다. 조만간 반등 포인트가 크게 나올 거고 미국 내 기업 뭐 포드나 GM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현대차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는 현 시간부터는 매수 관점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코덱스 레버리지도 좋고요. 삼성전자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고 현대차 좋고 요 종목, 요 네 종목은 꾸준하게 분할 매수 이번 주 정도 하시면서 대응하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큰 반등이 있을 테니 차분하게 같이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대형주 마찬가지로 다 함께 살펴보고 왔고요. 저희 아직까지도 이 종목 상담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DTNC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3,710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DTNC 지금 이 시각 3.75%가량 급등 나오게 되면서 3,870원 선 현재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야, 3,710원이에요? 그냥 뭐 바닥 보고 몇 바닥이에요? 보고 대응을 잘 하셨네요. 굳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최소한의 기본은 지키시고 계신 거니까 네. 굉장히 주식을 그래도 기본하고 계신 분 나쁘지 않다.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성장성을 보고서 매수 대응을 하신 것 같고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인가요? 이게 그 돌릴 것 같은데요, 실적이. 확 죽이진 않을 것 같네요. 1분기가 적자폭 있긴 하지만은 돌릴 것 같은데. 조만간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이거요. 그 시청자님 그 매수 대응은 잘 하셨고 가격만 짚어드릴게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서. 반등 나오면은 맥스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우선 중간 자리가 5,500원짜리는 포착이 되고요. 그다음 그 전에 한번 갈 수 있는 자리는 4,500원짜리네요. 예, 이게 아마 한동훈 테마 줄 건데 4,500원에서 5,5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요. 우선 지금은 홀딩 하시고 만약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라인 이탈하면 빼셔야 돼요. 그 자리는 3,650원짜리 될 겁니다. 3,650원짜리나 3,620원짜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탈하면은 뭐 아쉽지만은 약손절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을 줄 경우에는 4,500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테마성 이슈가 소멸된 상황이라서 큰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더 짧게 만약에 보실 생각이시라면 4,000원까지는 올 겁니다. 그래서 1차 4,000원, 2차 4,500원 돌파하면은 5,500원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노루페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550원 그리고 비중이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이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본전 이상에서 매도하고 싶은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어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현재 구간대 노루페인트를 차트 보면요. 여기가 네 번째 바닥이 완성돼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라 표현할게요. 크게 네 번이네요. 그 다음에 바닥자리 다지면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포착이 좀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차트 볼게요. 여기를 네 개로 말씀드린 게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네 번이에요. 크게 바닥을 지지했다가 차트가 돌렸죠. 그리고 나서 저항선 자리가 하나, 둘, 이렇게 최근 자리까지 이렇게 또 나왔어요. 큰 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주가 자체가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되돌림 반등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추세적인 자리에서는 되돌림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걸리는 자리가 있는데 걸리는 자리가 1,500원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한 번의 슈팅 가능성은 있어요.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현 구간대는 사실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이슈가 또 뭐 댐 이슈부터 해서 재건 이슈부터 해서 뭐 같이 또 붙을 수도 있고 페인트 쪽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쨌든 뭐 건축 쪽으로 해서 뭐 시멘트 쪽이랑 같이 연관돼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슈화는 될 겁니다. 한 번은 움직일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은 상승이 좀 제한적인 게 딱히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한 번의 급등은 나올 수 있다. 차트 구조상으로는 매수 자리가 맞다 말씀드릴 거니까 단가를 낮춰보시고요. 근데 단가를 낮추더라도 크게 안 떨어질 거예요. 지금 현재가의 매수를 똑같이 10% 추가로 하신다 하더라도 단가가 10,0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럼 뭐 더 빨리 나올 수는 있겠네요. 1,200원, 1,200원대 자리는 더 쉬우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매수 가능하고요. 단가 낮추셔가지고 매수가 오면은 그리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79,930원, 거의 8만 원 되시고요. 23%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2년 가까이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카카오가 참 SM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시끄러워요. 그래서 좀 올라갈 만하면 터지고 갈 만하면 터집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쌍바닥으로 인식 자체가 생기는 게 이제 37,000원, 38,000원 정도 구간 자리예요. 여기 자리에 우선은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근데 아직 그 자리까지 터치하긴 했지만서도 완벽하게 오진 않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 자리도 바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현 구조상으로는 거의 다 내려왔어요. 이 아래로 더 깨고 내려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혹시나 만약에 내려간다 치면은 이게 3만 원까지 내려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수급 상황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수급 상황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린다고 할까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패턴 자체가 너무 달라요. 보면 기관들은 매도세가 너무나 하염없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인은 좀 담는 모습이 좀 포착은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맥을 못 쳐요. 절대 뭐 개인들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모습이고 기관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 기관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닥 확인이 아직 덜 됐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닥 확인이 될 때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급하게 우선은 뭐 단가를 낮추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최근에 슬슬 7월 중순부터 7월 초일까요? 한번 시장이 좋아서 그렇긴 한데 바닥을 확인하긴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거의 시장 따라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 회복에 따라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서 조만간 바닥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바닥이 확 실시되는 구간 자체가 어디냐면 여기 저점인데요. 가격적으로 4만 원의 완벽한 돌파가 나올 때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안착을 할 때입니다. 오늘 괜찮아 보이고 내일까지 해서 종가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안착이 된다면 4만 원 위에서 그러면은 추이가 상승 추세로 돌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조만간 바닥은 확인할 것 같으니 조금 상황 지켜보시다가 조금 대응을 하자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4만 원대 안착한 다음 한 2, 3일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상황 보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안착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대원전선 대원전선이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730원에 10%. 네, 3,730원에 10%. 지금 이 시각 대원전선 전력주 강세에 10%대 급등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좀 매수가에 덜 미치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또 최근에 구리값 상승에 노후 송전선 교체에 엔비디아 전력 소비 10배까지 상당히 많은 상승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과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가 걱정이세요? 여학스는 대원전선 사가지고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했는데 네. 너무 사가 물려가지고 오래 물려가지고 이거 언제 사셨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마지막 산지 한 달? 한 달? 한 달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떨어질 때 사셨네요. 7월 예, 중순쯤 한 넘어서. 예, 떨어질 때 사셨네요. 네. 장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 좀 많이 앉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사버리셨네요. 다 떨어졌지. 예. 근데 오늘 일단은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빠졌어요. 네. 이게 오늘 저도 이제 그 초록밴드에다가 아침마다 기사를 올려드리거든요. 뉴스 기사를. 네네. 쭉 올려드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제가 항상 중요한 기사들을 쭉쭉쭉 올려놔요. 네. 거기에 오늘 두 번째 기사가 뭐였냐면 이쪽 AI 전력 관련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미국 내 전력 설비를 크게 늘려야 된다라는 기사를 올려드렸고
거기에 관련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잘 엮여 있었던 종목이라 오늘 이쪽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뭐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었고 뭐 다 이런 쪽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 하나같이 보이는 게 뭐였냐면 올라가다가 장 초반 튀다가 다 뱉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코스닥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움직였는데 현 추이에서는 분봉 보시더라도 더 급하게 빠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송전선 전력 이슈 자체가요. 쉽게 꺼지는 건 이슈는 아니라서 네. 실적 이슈를 가지고도 올라갈 종목은 맞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네. 다시 올라갈 거니 이번에 올라가면은 4,000원대까지는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짧게 보고 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위험한 라인이 얼마냐면 3,300원입니다. 3,3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앞서 3,100 얼마까지 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떨어지면 3,300원짜리가 위험해요. 아, 네네. 이번에 떨어지면. 그래서 3,300원짜리 이탈하지 않는가 보셔야 되고 그렇지 네. 않고 반등 나오면 4,000원대 네, 윗선에서는 꼭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국엔 컴퍼니요. 한국앤컴퍼니요. 저희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고요. 17,000원입니다. 네, 17,000원에 20%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바로 네. 전문가님 명쾌한 상담 듣고 올게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엔 컴퍼니를 17,000원에 20%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 뭐가 어. 궁금하냐면요. 네.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흑자인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아, 네. 아주 올라가도 안 하고 내려가도 안 하고 쭉 그 자리에만 있어서 걱정이고 팔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 문의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한국의 네, 컴퍼니 회사가 보면 망할 회사인가 아닌가 잡아주세요. 네, 네, 네. 한국의 컴퍼니 있잖아요. 네,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그래요? 엄청 튼튼한 회사예요. 무엇을 만든다요? 무엇을 만드는데? 뭐 배터리도 있고요. 많아요. 네, 이것저것 만듭니다. 주로 이제 배터리라 보시면 돼요. 자동차. 네, 배터리 네. 보시면 근데 되고. 누가 안 사주는지 거래도 안 돼요. 아니요. 되고 있어요. 자, 우선은 1분기 영업이익이 회사 출범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그만큼 좋다는 거고. 자, 네. 그다음에 재무 추이를 잠깐 보자면 자, 1분기 최대고 올해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 나올 거고요. 올해 네.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순이익도 보자. 순이익도 올해 사상 최대 순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래도 안 되고 누가 사주도 안 하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자리는요. 네. 2분기 실적도 너무나 좋을 거고 조만간 발표할 거 아니에요. 2분기 실적을. 네. 아직은 발표를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는데 이게 거래소니까 아마 곧 발표하겠다. 조만간 발표가 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발표한 것도 같은데 어찌됐든 너무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고 하반기 실적은 또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분하게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님 주가가 안 가서 답답하신 건 저도 알겠는데 기다리시면 올라갈 종목이에요. 네. 기다리시면은 쭉 올라갈 종목이니까 네. 그냥 매수가 왔다고 아이고 왔구나 하고 정리하지 마시고 네. 좀 여유를 갖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러면 네. 많이 올라가면 이 종목 17,000원이 아니라 네. 2만 원 이상도 갈 수 있어요. 네. 시간은 걸려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7,0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금방 왔다고 해서 아 이제 왔구나 하고 정리하지 마시고 예.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요. 네, 홀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바이오 21,000원에 10%에 제가요. 네, 현대바이오 21,000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를 네. 보니까 이 지난주에 바닥을 좀 확인하고 돌려 세우다가 지금은 또 살짝 눌린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좀 60일 선에는 안착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대응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대바이오가 21,000원이시고 네.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네요. 네,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되게 위험한 자리가 한번 왔다가 다시 되돌려 놨네요, 보니까. 네.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있었어요. 네. 위험한 자리가 19,000원 정도 다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깼다가 되돌려 놨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자리가 올 것 같은데 시청자님 네. 이거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25,000원. 25,000원? 네. 25,000원? 네. 25,000원, 25,000원. 오케이. 자, 25,000원까지 문제 없는데 네. 시간은 조금 걸려요. 네. 시청자님 한두 달 아니다 연말 올해 연말까지 안으로 해서 네. 25,000원 보지 마시고 네. 23,500원 보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23,000원 넘어가면은 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정리하셔도 돼요. 네. 23,000원 넘어가면 정리하세요. 우선 1차 목표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넘어갔는데 종목 상황이 보니까 안 떨어질 것 같아.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면은 더 높게 봐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반등 나온다면 몇 개월 안이나 연말 안으로 23,000원대 이상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팔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오랜만에 나와줬는데요. 매수가가 43,0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32,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참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네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문자인가요? 예, 문자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참 답답한 게 좋은 회사인데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이탈 자리가 나온 상황에서 저항 자리도 안 된다 깬 상황이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다 여기만 보고 대응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 자리 이탈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합 자리, 이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되겠죠. 37,000원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 깨면은 원래는 원칙상 대응을 할 때 매도 처리하는 게 맞아요. 손실이 뭐 10%라도. 그리고 매수 대응하셨을 때 아마 이쯤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쯤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아니 이때신가요?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좀 나오긴 했는데 여기도 사실 저항 자리로 많이 보여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이 자리들은요 맞고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세게 나오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돌파를 못했다면은 또 빠르게 어떻게 정리하고 나왔어야 되는 자리죠. 이 자리 지키다가도 돌려 세웠는데 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답답한 자리인데 장이 또 꺾여버리면서 이렇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는 또다시 저 밑에 보이는 여기 저항 자리에 맞아 있는 자리라서 또 이걸 급하게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정도 되죠. 급하게 또 매도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현재 자리가. 그래서 지금은 우선은 홀딩하고 계셔야 돼요. 홀딩하고 계셔야 되고 차트 크게 펼쳐보자면은 딱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구간 자체가 꽤나 큰 박스 자리가 있어요. 여기가 보이실 겁니다. 그 자리에 거의 여기 비슷한 자리, 중반 자리다 보니까 밑으로 쉽게 꺾이지도 않을 거고요. 올라가기도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형 이슈가 생기면서 또 수급이 들어와줘야지만
가줄 거고 저항 자리 37,000원짜리에서의 돌파 가능성 우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홀딩하셔야 되고요. 37,000원 돌파 나오면서 안착하는 거 나와야지만 그 다음 뭐예요? 매수가위로 가면서 다시 45,000원대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37,000원대 안착하는 것부터 보셔야 됩니다. 예. 요거 나올 때까지는 우선 홀딩하시고요. 밑으로 더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한적이니까 우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15,3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5% 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네페스.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네페스를 매수하신 자리를 보니까 그래도 또 거의 바닥자리 보고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거의 네페스의 바닥자리 인식 자체가 한 15,000원 부근에서 요 정도? 15,500원? 이 자리가 왜 그러냐면 보시면 여기 바닥이 있고 거의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보고서 보통 대응을 하셨으면은 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은 지키셨던 거예요. 대응을 하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탈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아쉽지만 손절을 빠르게 하셨어야 됐는데 그거를 놓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바닥이 과연 더 있느냐를 쫙 펼쳐보니까 자, 요 이전에 매물벽이 상당히 아래가 두껍긴 하네요. 야, 이거 잠깐만. 이게 지금 잘 아니겠지 싶은데 10,000원까지는 열려 있긴 한데 그렇다고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약간의 되돌림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되돌림 안 나오면 머리 아파지는데 수급이 있긴 있나요? 시총이 그래도 이게 조금 있는 종목이잖아요. 수급이 들어오긴 하네요. 근데 많진 않은데 들어오긴 하는데 이슈가 이게 딱히 요즘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거나 하지 않나요? 채무 인수? 네페스라웨? 야, 이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은데. 이거 시청자님 이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우선은 현 상황상으로는 되돌림 반등 나오다가 매수가 근처라도 오면은 정리하셔야 되고 만약에 반등 나와서 14,000원 정도라도 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사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정리하고 나오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카카오뱅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1,844원에 2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좀 일반 다른 은행주들이 PBR이 0.5 정도 나오는 반면에 카카오뱅크 PBR이 1.67 정도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매수가가 3만 거의 2,000원쯤 되시는데요. 아이고야, 그 많이 힘드시겠네요.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한번 가려다가 말았어요. 근데 바닥은 좀 다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가 나름 괜찮긴 하거든요.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이 큰 틀에서 이렇게 바닥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여기서 이 하단 자리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짧게 볼게요. 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한번 튈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음봉 밀릴 때마다 단가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가지고 최소한 얼마까지? 2만 원대 중반까지는 낮추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하셔야 빠져나올 수 있다. 단가 낮추는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조정 시마다 매수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자 보면은 하나씩 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양봉 크게 2개 뜨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잘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되돌림 반등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 한번 나오는 게 또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내일이나 해서 한 번 더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추세적으로 하락 이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큰 되돌림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 전고점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홀딩하도록 하죠. 자, 휴젤입니다. 휴젤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자꾸 윗꼬리가 달려요. 둘, 셋, 여기도. 약간 요 고점 자리에 달리거든요. 혹시나 다시 깨지게 돼가지고 밑으로 꺾여버려서 24만 원짜리 이탈하면 이거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아셨죠? 24만 원만 조심하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콜마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실적 이슈를 가지고 잘 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홀딩하시면 되고요. 삼성, ENA 같은 경우도 차트 추세 안 죽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충분하게 전고점 자리 저 위에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잘 가져가세요. 자, 그다음에 흥하해용 같은 경우에도 되돌림 반등 잘 나오고 있고요. 이게 다음 주에도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대응하실 건 없고 차분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프트업은 제가 이제 어제 사인을 드렸죠. 원래 이제 어제 사인 드리고 나서 어제는 가만히 멈췄고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네요. 말씀드렸던 게 중국발 니켈 게임 그거 니케죠. 네, 게임 파노입니다. 파노 이슈 텐센트와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그냥 급등이 나오겠죠. 그 급등 보고 노리고 우리는 정리한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우딘 퓨처스인데, 자, 아우딘 퓨처스를 제가 어제도 그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선물도 드린다고 해서 여러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공개 방송 했던 영상은 그 초록밴드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기사도 나와 있지만 미국 FDA에 등록돼 있는 화장품이 114개예요. 114개 등록돼 있고요. 화장품 업체 중에서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얘가 개화가 되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로 아마 주목을 받을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차트도 지금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주봉상으로 제가 짧게 본 종목 아니에요. 주봉으로 이렇게 볼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전형적으로 돌리는 그림. 원래 이 회사는 매출이 엄청나게 컸던 회사예요. 이전에 많이 높았어요. 단가도요. 주식도요. 되게 비쌌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코로나 때 영향으로 인해서 완전 죽어버렸지. 근데 그거를 지금 오프라인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녀사냥도 코스트코에 오프라인 매장 들어가죠. 우선 아우딘 퓨처스는 코스트코 온라인으로 물건 들어가고 있어요. 조만간 코스트코 오프라인도 기대가 되고 미국 내에서 또 일본 내에서도 12개 브랜드에 3만 개 매장, 현재 8천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3만 개 매장에도 다 올라갈 거고 어제부터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제부터 올리브영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네오젠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그리고 아이돌 이슈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사화됐죠? 네. 무슨 아이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이돌 이슈 맞춰서 또 한번 성장을 줄 수 있는 그림. 굉장히 좀 유명한 아이돌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부터 해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가는 정확하게 61선과 121선 이평을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성장성을 필두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메인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점에서 추천 안 합니다. 바닥에서 안전하게 수익 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꾸준하게 관심 갖고 보시고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한 주 정도는 네, 한번 사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보다 자세하게 종목 살펴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중동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주의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빅이벤트 체크 후에 시장에 진입하시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